이마람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밤 이제 뉴욕 증시 화요일 거래를 끝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훨씬 이제 약화가 되면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3%가량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4,000선, 이제 34,100선에서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73% 오르면서 4,000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전장 대비 1.01% 상승하면서 11,25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외환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굉장히 컸습니다. CPI 서프라이즈에 따라서 이 외환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채권 금리 또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미 달러화 가치 같은 경우는 1%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지수가 오늘 장중 1% 이상 빠졌고요. 또 장중에 103선으로 내려섰습니다. 채권 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 10bp 이상 내렸고요. 장중에는 15bp 이상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3.5% 아래로 내려갔지만 현재는 3.5% 수준에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내년 1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3.03% 오른 75.3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USD 코인, USDC가 티커인데요. 이 코인의 인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약 3% 이상 오른 17,7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장이 무척 변동성이 컸는데요. 자세한 장중 흐름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전인 아침 8시 30분에 미국의 11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11월 CPI는 모든 측면에서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이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를 가져다 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전월보다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인플레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고요. 시장에는 어느 정도 위험 자산에 선물을 준 셈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대 지수가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선물 지수가 3%에서 4%대 폭등을 했었습니다. 다우도 800포인트 이상 올랐었고요.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급등 출발을 했지만 점차 상승폭을 축소해 가면서 이제 마감 무렵에는 거의 1%보다 작은 수준의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상승 심리가 꺾인 이유는 우선 내일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 FOMC의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내일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 발표를 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경제 전망치 그리고 점도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우선은 이것을 지켜보고 확인을 해보자라고 트레이더들이 생각을 하면서 랠리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나스닥은 4%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네, CPI 결과가 나왔고 인플레 둔화 쪽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초반에는 급등을 했지만 FOMC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설명 지금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CPI 조금 더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FOMC 첫날에 공교롭게도 이 11월 CPI가 발표가 되게 되었는데요.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 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가 지표, 이제 첫째 날, FOMC 첫째 날 이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지 혹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월가에서 많은 감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우선 11월 지표만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11월 CPI는 이 모든 측면에서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월보다도 상승률이 둔화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헤드라인 피겨인 11월 CPI 전년 대비 상승률이 7.1%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달은 이 물가 상승률이 7.7%였습니다. 여기서 0.6%포인트 하향이 된 수준이고요.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을 했었던 7.3% 전망치에 비해서도 낮았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1%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이 역시 예상치라든지 전월치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근원 CPI, 코어 CPI 역시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11월 근원 CPI 전년 동기 대비로 6% 상승에 그쳤고요.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습니다. 모두 예상치라든지 전월치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이번 달에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한 데는 에너지 비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CPI 상승률 지난 6월에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9.1%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5달 연속으로 둔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는 2달 연속 7%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9.1%에서 7.1% 되는데 5달 걸렸네요. 월스트리트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네, 인플레이션 7.1%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10월에 이어서 2달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의 둔화 신호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지난 10월 CPI가 발표된 이후에는 이 시장에서 좀 반반이었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0월 한 달만 조금 좋은 숫자가 나왔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이번 11월의 수치를 확인하고는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주장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런 보고서를 지표 발표 직후에 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까지 2달 연속으로 추가로 둔화 흐름을 보여줬고 이것은 분명한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를 드러내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한 달 수치 가지고는 뭐 이번 한 달에만 조금 좋게 나왔을 수 있다라고 연준이 이를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이것이 추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추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를 저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내일 있는 FOMC 결과에서는 50bp 인상을 제시를 했고요. 내년 2월에는 결국 25bp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근원 CPI가 0.2% 전월 대비로 상승하는 데 그친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연준이 최종 금리를 5%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서 이제 중단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시장이 오늘 뭐 주가가 마감가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또 주가를 장기간으로 좀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JP모건 같은 경우 오늘 CPI 결과는 결국 페드의 최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증시 강세론적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4%에서 5%가량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JP모건이 어제 이제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내면서 11월 CPI의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11월 CPI가 7.0에서 7.2% 범위, 즉 오늘 발표된 범위로 보일 가능성을 약 15%의 확률을 보고 두 번째로 좋은 시나리오로 봤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수치는 두 번째로 좋은 시나리오에 이제 들어선 모습입니다. 월가에서도 내년 말 S&P 500 전망치 상향하는 사례가 나왔는데요. 시티은행이 내년 말 S&P 500 전망치를 3,900에서 4,000으로 올렸습니다. 내년 연초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매수 기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12월에 시장이 가장 주목하고 있던 빅 이벤트 CPI 발표 그리고 FOMC 결과 발표 이 두 개 중에서 한 고비는 비교적 잘 넘은 셈인데 내일 이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내일 FOMC 결과가 나오면, 이제 본격적인 연말 랠리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미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금리 결정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성명문을 비롯해서, 수정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프로젝션 매트리얼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경제 전망치에는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그리고 실업률 이런 지표가 전망치가 나오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연준의 개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 전망치인 덧 플랜, 이 점도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여기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우선 이 금리 인상폭은 50bp 정도로 시장에서 기정사실화해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간 내일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일은 이제 빅스텝 정도를 밟을 것으로 이제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 결과가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12월 FOMC가 아니라 그 다음 FOMC 내년 2월에 얼만큼 금리가 오르느냐로 이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25bp냐, 50bp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좀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CPI가 생각보다 잘 나오면서 내년 2월에 25bp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연달아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내년 2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가 넘는 수준, 과반이 넘는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53.5% 수준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 투자은행 바클레이즈 또한 이런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질적으로 내년 2월에는 50bp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대해서야 25bp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11월 CPI 발표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경로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츠 등 일부 이 전문가들은 내년 2월에 금리 인상이 25bp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내년 2월에 25bp 올릴 거라는 게 어제만 해도 CPI 발표 전에만 해도 뭐 30%보다 좀 더 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50이 넘었고 지금 스왑 프라이싱도 최저 금리가 이제 확실하게 5% 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파월이 뭐라 그럴까요? 네, 이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이제 내일 금리 인상 폭은 굉장히 50bp 정도로 나올 것이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있고요. 또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전망치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 관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멘트 그리고 점도표에 제시된 올해 말에 이제 금리 전망치인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시나리오 CPI가 굉장히 좀 예상 외로 높게 나와버려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파월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는 외신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CPI가 개선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월이 갑자기 비둘기 본색으로 돌아서서 굉장히 완화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주장을 CN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시장은 이번 FOMC 결과보다 CPI 개선을 더 이제 유력하게, 더 중요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주식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적었지만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또 달러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여건이 급속하게 완화적으로 오늘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좀 금융시장이 앞서서 또 CPI를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은 연준의 단기 목표치인
이 대응을 하는 것을 이런 목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유동성이라는 게 좀 쪼여져야지 결국 이 인플레가 잡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파월이 결국은 더 이 자신의 임무, 즉 인플레이션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내일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매파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파월 발언 의장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얼마 전에 있었던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는 굉장히 좀 완화적인 목소리를 내놓았지만 결국 파월 의장이 제시하는 최종금리 레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9월 말에 발표가 됐었던 점도표에 따르면 이제 내년 초까지 최종금리는 4.6% 수준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말 최종금리 수준 4.6% 수준으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최종금리가 5%대 근접하는 수준으로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전망치를 수정할지 여부를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 파월 의장의 입에서 또 어떤 멘트가 나올지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시장이 보인 종목 섹터별 흐름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장 막판에 이 상승세를 대거 이제 되돌렸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별로 혼조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 산업, 금융주가 조금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테크 종목은 금리 하락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애플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데요. 오늘 상승 마감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올랐고요. 구글과 아마존도 2%가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이제 순항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테슬라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장중에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전체적인 이 주가 상승세를 좀 막는 요인으로 이 테슬라가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장중 6.5%가량 하락을 하면서 이 저점을 156.91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2020년 11월 이제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테슬라 주가가 오늘 장중에 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밀리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의 수요 둔화 우려, 크리스마스 시즌, 연말 시즌에 중국 상하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수요 둔화 우려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이런 움직임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면서 테슬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트위터와 테슬라의 이 머스크 리스크가 조금 커지면서 결국 이 테슬라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견해도 월가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주가 하락 그리고 머스크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행동주의 투자자들, 즉 헤지펀드 같은 곳에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전략적 조치를 단행하라는 압박을 테슬라에 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와 이후의 행보가 거의 매일매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약 250달러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